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대승 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여러 세계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럭슨은 SNS를 통해 뉴질랜드와 미국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깊게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럭슨은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20%의 수입 관세 도입을 공약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럭슨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트럼프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럭슨은 미국 워싱턴의 정치적 양측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와인 업계는 미국 수출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쿼터블 밸류 QV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현재 바닥을 따라 반등하고 있으며 거의 성장이 없거나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QV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10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 전국 평균 주택가치가 0.8% 감소한 반면 9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은 평균 1.6%, 8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은 2% 하락했습니다. 전국의 평균 주택가치는 현재 90만 2,231달러로 연초보다 0.3%, 2,839달러 낮습니다. QV 운영관리자 제임스 윌슨은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대체로 침체되어 있으며 10월 한 달 동안은 사실상 성장이 전혀 없었고 상승도 하락도 없었으며 이번 분기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1% 미만으로 약간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주택가치는 겨울철 내내 다소 크지만 비교적 적은 하락세를 보인 후 다시 평탄화되었지만 조만간 상승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대부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주택 가치가 계속해서 천천히 평준화되었으며 오클랜드의 평균 3개월 이동 감소율은 마이너스 0.8%, 크라이스트처치는 마이너스 0.2%, 해밀턴은 마이너스 0.6%, 타우랑가는 마이너스 1.6%, 더니드는 마이너스 0.1%로 둔화되었습니다. 웰링턴의 평균 주택 가치 하락률도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3%로 둔화되었지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이 경매되고 42%가 경매에서 판매됐습니다. 주택 경매 활동은 연말을 향해 가면서 최고의 활동으로 전환되며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는 11월 2일부터 8일 주에 뉴질랜드 전역에서 457건의 경매를 모니터링했으며 이는 전주 428건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193건의 부동산이 경매로 판매되어 전체 판매율은 42%로 전주 44%보다는 감소했습니다. 판매율은 지난 몇 주 동안 40%대 초반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로 시장이 침체되기까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올해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정기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원한다면 1, 2주 안에 판매를 준비하고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후 보고서는 해안 주택에 대한 가파른 보험료 인상과 보상 범위의 격차에 대해 경고하며 2050년까지 10,000개의 부동산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에 있는 약 10,000개의 해안 부동산이 향후 25년 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헬렌 클라크 재단과 환경 컨설팅 회사 WSP의 새로운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렌 클라크 재단의 부국장이자 WSP 펠로우인 이 보고서의 저자인 칼리 머시에는 뉴질랜드는 많은 재산을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기후 관련 기상현상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입이 없다면 뉴질랜드의 홍수 위험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보험료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위험에 처한 부동산들에 대한 홍수 보상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강, 해안, 표면수 등 3가지 유형의 홍수에 모두 노출된 부동산이 약 10,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3가지 유형의 홍수를 모두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유진 라이더는 국회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듣기 위해 공공 갤러리에 설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수십 년간 정부와 종교단체의 보호시설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을 겪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오리 아이들은 돌봄 시설에서 학대뿐만 아니라 문화적 억압까지 경험하면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과는 국가의 돌봄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와 마오리 공동체에 미친 깊은 상처를 인정하고 생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유진 라이더는 오늘 국가의 사과를 마주할 때 감정이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마오리 생존자들은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오리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돌봄 시설에서 가혹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과 정체성이 깊이 흔들렸고 마오리 문화와의 연결이 끊어지거나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라이더는 자신이 마오리 문화와 연관된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마오리 정체성을 거부했다고 회고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5원 0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3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6원 68전입니다.